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은 그 참담함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37년을 대기업에 헌신하고도 첫 연금을 받은 달 수중에 단돈 10만 원밖에 남지 않았던 한 아버지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단 하나의 복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퇴직 후 드디어 첫 국민연금을 받는 날의 아침은 아마 설렘과 안도감으로 가득할 겁니다. 아내와 함께 조심스럽게 은행 앱을 열고 화면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의 짧은 안도감. 이 돈이면 그래도 아내와 함께 미뤄뒀던 국내 여행 계획이라도 세워볼까? 소박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현실의 서늘한 벽 앞에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상의 인물, 올해 63살 김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에서 37년간 쉼없이 일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직했습니다. 매달 180만 원의 국민연금이 입금될 것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는 이제 정말 한시름 놓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연금이 통장에 들어온 바로 그달 그는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당혹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등장했던 실제 사례처럼 그의 통장에서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실비 보험료와 각종 공과금을 합쳐 약 150만 원,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그렇게 고정비가 빠져나가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37년이란 세월의 무게가 청춘과 맞바꾼 그 땀의 대가가 단돈 10만 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를 기다리는 진짜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그는 평생 처음 보는 종류의 우편물 하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차가운 활자가 찍힌 고지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가체계가 개편되면서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67만 원입니다. 월 18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 김민준 씨는 이 기준을 넘겨버린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무 소득이 없는 아내까지 동반 탈락하여 이제 두 사람 몫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10만 원 가까이 새로 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연금의 기쁨도 잠시 그는 예상치도 못했던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그저 한 개인의 불운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4년 대한민국 은퇴자들이 마주한 가장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절반이 넘는 53.4%가 여전히 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중 51%가 망설임 없이 생활비의 보탬이 되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노후 최소 생활비는 개인 기준 월 124만 원, 부부 기준 198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한 언론사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의 절반에 가까운 349만 명은 매달 4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용돈 연금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어섰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아야 했던 박동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 아파트 경비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한 그는 몇 달 뒤 더 황당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바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의 일부가 삭감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최대 50%까지 깎는 제도입니다. 한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1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박동철 씨처럼 연금을 깎였습니다. 부족해서 일어섰더니 그나마 받던 연금마저 빼앗아 가는 현실.
믿었던 제도로부터 배신당한 것 같은 억울함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들의 노후가 이토록 불안해야만 하는 걸까요?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크게 세 가지 함정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과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사이에 버티지 못하고 연금을 일찍 당겨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합니다. 이른바 소득 절벽 기간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최대 5년이면 30%나 깎인 연금을 평생 받아야 한다는 치명적인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에 우리가 잘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연금액은 내가 낸 돈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함께 반영됩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분들을 배려하는 사회보험의 순기능이지만 반대로 성실하게 오랫동안 보험료를 낸 중산층 입장에서는 기대보다 수령액이 적게 느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김민준 씨 사례에서 보았듯 우리는 연금 수령 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숨은 지출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등 연금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돈들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 계획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꽤나 암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딛고 우리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비책,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나의 진짜 연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화면에 찍힌 숫자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이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월 소득 167만 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중요한 기준선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비책, 이미 정해진 액수라고 포기하지 말고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연기연금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대신 1년에 7.2%씩 최대 36%나 증액된 연금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보증하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고수익 투자와도 같습니다. 당장의 소득 공백을 다른 수단으로 메울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노후 대비책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정이 있어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납 제도도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대비책, 국민연금 하나만 믿지 말고 반드시 제2의 연금으로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아 집을 사거나 자녀를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은 국가가 주는 확실한 보너스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섣부른 투자나 불필요한 소비로부터 나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3년 전 퇴직한 이현우 씨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첫 연금을 받던 날 김민준 씨와는 달리 아내와 함께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5년 전부터 자신의 국민연금 실수령액을 꼼꼼히 계산했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옮겨 꾸준히 운용했습니다. 또한 퇴직 후 1년간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연금 수령을 1년 늦추는 연기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 덕분에 월 수령액은 7.2%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국민연금과
IRP에서 나오는 제2의 연금을 합쳐 예상했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그토록 원하던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첫 국민연금 날이 실망과 한숨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뼈 빠지게 일한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팍팍하고 연금 제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연금은 배신이 아닌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 당신의 노후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노후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